자, 이번 강의는 23번째입니다. 23강이고요. 자, 녹차 있습니다.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정법에 목차가 지금 번호가 틀렸네요. 23번이고 24인데 아무튼 오늘은 22강이 아니고 23강입니다. 가정법의 기본 용법. 자, 가정법의 기본 용법은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현재부터 살펴보시기로 합시다. 가정법 현재는 언제 사용하냐? 현재나 미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공식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 또는 직설법 현재,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뭐뭐 한다면이라고 말이 끝나는 데까지가 가정절, 뭐뭐 하겠다라고 말을 끝맺는 절이 귀결절.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시지 마시고 예문 하나 외워두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예문이니까 요 예문 하나 외워두시고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만일 내일 비가 온 다음에 나는 집에 있겠다. 가정법 현재에 대한 내용이 그럼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를 쓰는데 요 예문을 외우면 우리가 공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식 만들어 보죠. if 플러스 이렇게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 또는 직설법 현재 땡땡땡땡 콤마 찍고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 예문을 외우시면 이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문법의 원칙이나 설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의 간단한 예문으로 외우셔서 그걸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이니까 미래인데 미래일인데 will을 썼어요, 안 썼어요? tomorrow인데 will이 없죠. 왜? 공식 때문에 그렇죠. 동사의 원형이나 직설법 현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냐?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일지라도, 약간 미래일일지라도 빠졌네요. 미래일일지라도 wil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에서는 미래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래일일지라도를 여기서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 가정법 현재 때문이다. 자, 책에서나 우리가 공부할 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일지라도 미래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까지만 배웠죠. 근데 왜요? 왜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아야지 문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 때문에요? 가정법 현재의 용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녀가 내일 온다면 나는 그녀와 외출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내일 온다면 내일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불확실하죠. 내일 오늘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현재나 미래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는 뭘 씁니까? 가정법 현재 쓰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만일 그녀가 내일 온다면 했는데 will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if she come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미래조동사 will이라고 제가 단정을 이렇게 미래조동사란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의지조동사 will은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조동사 will 나오는 건 바로 밑에 문장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will 사용하면 안 돼요. 결국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일지라도 미래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다시 한번 이유는 가정법 현재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봅시다. 그녀가 내일 올 때 난 그녀와 외출할 것이다. 내일 올 때 올지 안 올지 확실하게 모르죠. 내일 오면 외출할 것이다 그래.
그 말이니까. 그래서 그녀가 내일 올 때 when she comes tomorrow인데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에 해당돼서 will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이 들어간 문장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하지 말고 뭐뭐 하면 그녀가 내일 오면 이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장이 두 개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요것은 그야말로 만일 내일 그녀가 오면입니다. 오면. 요거는 will은 저 위에서 말하는 의지조동사 will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만일 그녀가 내일 굳이 오겠다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의지조동사 will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지조동사 will. 그 다음에 if she should come tomorrow. 이때 should는 우리가 1강에서 추정의 should에서 배웠어요. 추정의 should에서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가정법 미래 중에서 혹시 가정입니다. 가정법 미래 중에서 혹시 가정. 그래서 혹시란 말을 제가 붙였는데 이 should가 가정법 미래에 should가 나오면 혹시라도 말을 붙여야 돼요. 그녀가 내일 혹시라도 온다면 그녀가 내일 안 온다 그래요. 사람들이 야 그녀 내일 못 와. 그래도 혹시라도 온다면 난 그녀 만나겠다. 그래서 A번은 가정법 현재고 요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조건부사절이죠. 조건부사. 근데 의지를 나타내는 조건부사절.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중에서 혹시 가정.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설명에 will은 미래조동사가 아닌 의지조동사다. 요 will은.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일지라도 미래조동사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뭐는 사용해도 된다? 의지조동사는 사용해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법 현재라는 용어는 왜 나오냐? 가정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시제 형태가. 자, 가정법 현재는 가정절의 동사의 시제 형태가 뭐다? 현재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면 가정절의 동사의 시제 형태가 가정법 과거에서는 그 시제 형태가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당연히 그 동사의 시제 형태가 과거 완료의 형태일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사절에 대한 예문이 몇 개 더 나옵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그는 그 직업을 그만둘 것이다. 그가 그 프로젝트를 끝낼지 안 끝낼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에 들어가서 미래일이지만 will 써서는 안 된다. 그냥 현재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as soon as he will finish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After the general retires, 그 장군이 퇴임한 후에 he will try to get a job in the college, 대학에서 직업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 장군이 퇴임을 할지 안 할지 확실은 물론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그 장군이 퇴임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뭐만 후에 시간부사절이죠. 퇴임을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니까 will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도망가자 뭐 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선생님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에 적용을 시켜서 시간부사절에서 will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 형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이것도 공식 외우지 마시고 예문으로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만일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닌 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부자라면 그럼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인데 여기서 공식 만들어 볼까요? if 플러스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형태죠. 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당연히 여기가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야겠죠. 왜? 얘가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일치 시켜야 되겠죠. 이게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종속절도 과거 시제로 시제일치 시킵니다. 원래는 원칙은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입니다. 인칭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인칭에 맞춰서 쓰기도 해요. I니까 was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I were만 썼어야 됐어요. was으면 틀렸어요. 지금은 이제 문법 두 개 다 쓸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살 수 없다. 그걸 가정법으로 고치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다. 근데 현재 부자라면이라고 현재 사실을 반대되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제 이건 설명 하나만 하나. 가정법 과거는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 줍니까? 현재로 해석해 줍니다. 이 가정법 처음 배우시는 학생들은 이게 과거라고 해서 내가 부자였다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과거는 반드시 뭘로 해석합니까? 현재로 해석한다. 왜? 현재 사실에 관한 얘기잖아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가정하는 거니까. 자, 한 문장 더 보시죠. 내가 만일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나한테 돈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 플러스 주어 플러스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시제 형태가 과거라고 했으니까 해도 과거 주고, 그 다음에 살해할 텐데 이게 과거 나오니까 조동사도 과거 시제일치 시켜서 I would buy the car. 직설법으로 고치면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차를 안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헤드베르가 뭐 많은 편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시제 형태가 과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뭐 많은 편이 좋겠다 현재로 해석을 합니까? 이거 한 번도 저기 궁금해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해오셨죠? 헤드베르는 헤드베르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래서 뭐 많은 편이 좋겠다. 이거 무조건 외워요. 근데 외우시는 건 좋은데 이게 과거잖아요. 지금 시제 동사 형태가. 근데 왜 현재로 해석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세요. 공부하실 때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you had better go to bed now. 너는 지금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가정법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가 된다. 왜?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만일 네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다면 좋을 텐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얘기하고 있죠. 너라는 사람이 아직 잠자리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네가 잠자리에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사실을 나타내니까 가정법 과거를 적용해서 이걸 원래 들었으면 if you went to bed 네가 만일 잠자리에 든다면 지금 들어있다면 그건 더 나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it is time 대절에서 it is time 대절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뭔 말 시간이다라고 현재로 해석을 해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 외워요. 그러지 말고 왜 이게 과거인데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항상 의문을 가지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야 해요. 근데 선생님들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무조건 이게 헤드베르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이리스 타임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는 뭔말 시간이다라고 외워라라고만 가르치지 왜 그런지는 선생님도 말씀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자 보시죠. It is time that he went to bed입니다. 네가 잠자리에 들어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고 있죠. 그라는 사람이 잠자리에 안 들어있는데 들어있어야 할 시간이다 라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가정법 과거 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적용이 되어서 시제가 went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대형에서는 he must go to bed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은 약간 뉘앙스 차가 있어요. 그는 이제 잠자리에 가야 할 시간이다. 요것은 잠자리에 들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약간 의미는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의미상의 차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 must 쓰기도 하고 must 대신에 must 쓰기도 하고 should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정식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가지고 과거 정한 이 문장을 쓰지. 자, 그래서 had better가 왜 과거인데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인데 왜가 동사에 it is time 됐 다음에 동사에 과거를 주는지 이해 가졌죠. 그래서 영어 문법을 모든 문법을 왜 그러냐 하면서 다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유를 많이 알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실력은 금방 늘어요. 이유를 모르고 문법만 무조건 달달 외우면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절의 동사의 형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형태겠죠. had pp. 그러면 자, 아까 여기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었죠. 이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귀결절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예요. 자, 가정법 과거는 이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죠. 그 다음에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치니까 한 시제씩 뒤로 물러나겠죠. 그래서 과거가 뭐가 됐습니까? had pp 과거 완료로 변했죠. 그러면 한 시제로 물러났으니까 조동사의 과거도 한 시 대과거 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동사의 과거를 또 그 전에 would라는 그 전 시제를 would를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동사의 원형을 have 플러스 pp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동사의 원형의 과거는 뭐다? 동사의 원형의 과거 형태는 뭐다? have 플러스 pp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완료투 부정사, 완료동명사, 완료분사 구문에서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과거가 과거 완료됐으면 조동사의 과거도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조동사의 과거에 과거 완료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과거로 만들어줍니다. 동사의 원형의 과거는 뭐다? have 플러스 pp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완료에서 가정절은 쉬워요. 주어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 주면 되는 건데 귀결절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그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사용하겠죠. 자, 만일 네가 그 버섯을 먹었더라면 그가 그 버섯을 먹었더라면 그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 근데 먹었더라면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이것도 과거인데 대과거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시제 이거는 더 이상 과거 쪽으로 시제의 형태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동사의 원형을 have 플러스 pp에서 과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었을 텐데 그가 아니고 히인데 얘가 아이가 아니고 히인데 그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수거라고 이걸 내옵니다. could의 pp는 뭐뭐 할 수가 있었는데 should의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would의 pp는 뭐뭐 하려고 했었는데 또는 뭐뭐 했었을 텐데 would의 pp 여기 있네요. would의 pp 그죠? 그럼 여자 안에 could만 집어가면 그는 죽을 수가 있었을 텐데 should가 들어가면 죽었었어야 했는데 결국 요 수거는 뭐에서 나온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귀결절에서 나온 수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 예문만 하나 제대로 알아두시면 would 들어가니까 죽었을 텐데 그러면 should 들어가면 죽었었어야 했는데 could 들어가면은 죽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 안 죽었다. 이 세 개 다 이랬을 수도 있었고 이랬었어야 했고 이러려고 했었었는데 결국 안 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런 형태를 지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할까요? 간단히. 가정법 현재는 미래나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다.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사용이 된다. 공식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예문 외우자 그랬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out. 공식 만듭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나 직설법 현재. 그 다음에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가정법 현재 끝. 2번.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뭐의 사실에 반대?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자, 공식 외우지 맙시다. 얘만 외웁니다. If I were rich. 만일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예문 외우자 그랬어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 3번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그 다음에 공식 외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If I had eaten the mushroom, I could 갑시다. could have died. 그러면 내가 그 버섯을 먹었더라면, 이게 머쉬룸 버섯입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 그 다음에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 그래서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는 이래서 우리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네. 가정법 미래는 what 가정하고 should 가정 두 개 있어요. 자, what 가정은 실현 가능성,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가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로란 말 조심하세요. 옛날에는 할 때만 사용한다는데 요즘은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우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컬로키얼입니다. 구어체입니다. 난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죠.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were-to를 씁니다. 자, 그럼 were-to는 어디서 나왔냐? to 부정사에서 형용사적용 보수 be-to 부정사의 예정에서 be-to 부정사 예정 있죠? He is to come. 그는 올 것이다. 오려 간다. 이 be-to 부정사예요. be-to 부정사를 과거로 고쳐준 거예요.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 동사를 쓰니까 가정법이 됐죠. If I had a lot of money 할 때, 만일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자, have라는 동사를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니까 가정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the sun is를 과거로 만들어줘 버리니까 가정법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is to는 뭔 말 예정이다니까 미래죠. 의미는 그대로 미래입니다. 이 설명이 좀 싹 이해가 안 될 텐데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새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그래서 were-to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귀결절은 이게 동사의 형태가 과거니까 반드시 조동사도 과거로 와서 시제일치를 시켜야겠죠. 근데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요즘은 그냥 will 쓰기도 합니다. 조동사 현재 쓰기도 해요.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주로 사용한다는 말은 여기 때문입니다. 현대형에서는 아래와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풋만 하거나 non-standard 용법으로 간주해요. If she were to try harder, 그가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노력할 수 있는 얘기죠.
그녀가 다음에 노력한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were to 가정을 쓰면 그녀가 앞으로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다.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런 말을 쓰는 게 그녀가 시험에 합격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그녀가 노력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우리 생각에 그 여자가 공부도 되게 안 해가지고 더럽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 다음번에 혹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썼던 것이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가정법 현재를 쓰면 그녀가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건 가정법 현재죠. 가정법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at 동사 원형 대신 단순 과거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if she tried harder,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현재 사실을 반대기 해야 되는데 next time 있네요. next time 다음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 미래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그녀가 다음에 열심히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미래를 짬뽕 시켜 놓은 겁니다. should pass the exam. 그래서 짬뽕을 시켜 놨은 게 이것이 좋은 문장이다, 안 좋은 문장이다. 당연히 안 좋은 문장이다. 인포멀하거나 또는 non-standard다.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공식 문서나 권위 있는 학술지나 또는 논문집이나 백과사전 따위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간체, 편지 쓴다 할지, 수필 쓴다 할지, 또는 문학작품 따위, 그런 경우에서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문장인데, 그냥 미국 사람들이 개념 없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틀린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미국 사람들이 문장을 쓴다고 다 맞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 쓴 글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보고서 따위, 미국 사람이 같은 직장 내에 있는 미국 사람이 영어로 보고서를 썼어요. 그것이 다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많이 틀려요, 미국 사람들. 하다못해 학생들 가르치는 수능책에 나와 있는 지문조차도 영어 문장이 아주 못된 문장도 있고, 굳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하기까지는 좀 무리해서 저는 못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못된 문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못된 문장 있는 지문을 시험 문제 내거나 시험 공부자고 책에다 쓰러고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못된 문장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해답에다는 아주 잘된 문장인데 그럴싸하게 해놓는데, 해설에다가 미국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영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hould 가정법 미래 중에서 should 가정은 혹시 가정이에요. 자, 혹시 가정은 미래의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경우다. If it should rain tomorrow, 아까 가정법 현재에서 했었죠. should 나온 거.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란 말을 들어가서 should 가정을 쟤는 혹시 가정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should는 shall의 과거 형태죠. 그러니까 뒤에 나온 조동사도 과거로 시제일치 시켜줘야겠죠. should, would. 근데 그냥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 안 쓰고 현재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if it rains tomorrow 하면,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이것은 혹시라도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확률이 반반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혼합가정법은 아주 쉽습니다. 혼합가정법은 가정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일이고 귀결절은 가정법 과거 현재일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뭔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래를 할 텐데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문장을 가정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자 여기 헤드 플러스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헤드 pp. 만일 그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나는 지금 가난할 텐데 직설법으로 고치면 그가 나를 그때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난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여러 문장을 더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가지고 기본적인 원칙만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혼합가정법도 있다 하시고, 알고 계시고, 요거 예문을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변형가정법. 가정법에서 가정절에 있는 가정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를 뒤집어라. 이 도치가 뒤집을 도자에 위치할 시자입니다. 위치할 치자. 그래서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그래요. 주어 동사를 뒤집어 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if가 생략이 되면 or I를 이렇게 도치시킵니다. 이것도 if 생략이 되면 should it가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이것은 무엇이 없다면의 뜻인데 이건 따로 공부할 겁니다. 이때 if를 빼면 were만 나옵니다. 이렇게 were만, were it not. 이거 전체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구문이 된다 하고 버퍼 나오네요. 버퍼나 without는 무엇이 없다면 또는 무엇이 없다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귀결절에 따라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로 해석해야 될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해야 될지 결정이 돼야 돼요. 자, 너의 도움이 없다면인지 없다면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 보면 뒤에 보니까 우리는 가난할 텐데 그럼 현재 가난하지 않죠. 그럼 현재 너의 도움이 있겠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다면이 됩니다. 그래서 before나 without를 가정법 과거라면 이걸 반드시 입에 달고 살으세요. if it were not for요. if it were not for. 이 공식으로 외우세요. if it were not for. 왜 이런 구조 문장이 생성이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if they are not for도 되겠죠. 너의 도움이 없다면 if they are not for your help, if they are not your help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다면은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동사의 시제가 시제 형태가 과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너의 도움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럼 과거의 얘기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되겠죠. 그럼 과거의 사실이 반대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에서 if it had not been for were not for의 과거 완료 형태죠. had not been for. 그래서 이것도 입에 달고 살으세요.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무엇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그래서 이것도 대열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if there had not been. had 플러스 pp니까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되죠.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would가 들어가면 죽었을 텐데가 됩니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could로 고칩시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난할 텐데네요. 그러면 너의 도움이 지금 없다면 해야 되는데 또 then이 있네. then은 그때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구죠. 그러면 과거의 사실이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고 이것은 가정법 과거의 귀결절이죠. 그래서 이건 혼합 과정이 됩니다. 그때 너의 도움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니까 이건 안 되고 그때란 말이 빠졌네요. 그때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가난할 텐데란 얘기예요. 그래서 before without가 나오면 뒤에 나온 귀결절을 보고 이 가정절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귀결절을 보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가정법 과거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오메 then이 있네. then이 있구나. 그러면 요건 과거의 사실이니까 요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가정절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서 있으면
이 우리가 말하는 변형가정법, 이 도치되는 건 쉬운 것이고, 이 buffer without라는 변형가정은 조금만 생각을 깊이 꼼꼼히 해보시면 개념 파악이 아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파악이 쉽게 되려면은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미래 이 네 가지의 가정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개념 파악이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nless는 if not이라 그러죠. unless. 아니, 그런데 요건 조건절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f had not 때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if not이라 그래서 여기다 unless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틀립니다. 가정법에서는 unless 사용 못합니다. 요건 그냥 단순 조건 부사절에만 사용해요. 단순 조건 부사절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학생이 저한테 공부로 와서 그 공책 필기 놓은 걸 봤더니 요것을 이렇게 unless로 문장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 그래서 나 속으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참 답답을 노리네. 이 unless는 단순 조건 부사절만 사용합니다. 가정법에서는 사용 안 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기본 용법은 아주 간단하고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잔소리가 많아서 그랬는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24강은 가정법인 특수한 형태 가정법 형태들 또는 IBCS if 이것도 가정법 현재 과거만 가정법 과거만 과거 완료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24강 때 뵙겠습니다.